자,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이런 문의들이 꽤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좀 치료를 맡기기에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그런데 제 동네 주변에 좀 좋은 치과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들, 그런 지인들의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한 게 그 어떤 종류의 의원보다도 치과 의원의 수가 정말 편의점보다도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죠. 이 치과, 저 치과 이렇게 다니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 치과 의사나 선배 후배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정말 너무 행운이다, 너무너무 치과 의사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치과 의사가 아니면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징들을 지니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치과는 별로인 치과고 라는 식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 이게 정말 더 좋게 볼만한, 내가 믿고 진료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에 가산점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닥터 W가 생각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치과의 특성 중 한 가지, 첫 번째, 가격을 우선으로 내세우지 않는 치과입니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 좋은 물품을 제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치과를 고르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요. 또한 가격이 실력과 반비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즉, 가격을 저렴하게 내세우는 치과라 그래서 그 치과에 이제 원장님 실력이 없고 그런 것은 절대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하지만 너무 명확한, 너무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한 명의 치과 의사가 평생 보는 환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신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환자분들에게 좋은 퀄리티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치과 의사로서 진료를 해보다 보니 나날이 정말 손목과 목 디스크가 너무 아파서 정말 진료를 많이 한 날은 자다가 목이나 손목이 시큰시큰거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너나 알 거 없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제 자식이 치과 의사를 한다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신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치과 의원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저렴하게만 진료를 해서 그만큼 병원 경영을 위해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의 체력이 무한정 따라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러려면은 하루에 그만큼 많은 환자분들을 봐야 되고 진료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 연자급의 정말 훌륭하신 치과 의사 중에서도 정말 출중한 실력을 가진 치과 의사분들도 빨리빨리의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치과가 무조건 좋지 않은 의료를 공급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로 인해서 가격만 저렴한 것이 좋은 치과 의원의 특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내 사진 및 꾸준히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업로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치과입니다. 진료가 끝나서 이제 빨리 집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입 안에 이렇게 생긴 기구를 넣고 당기고 이러면서 앞에서 DSLR로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 정말 귀찮게 하는 그런 치과들이 있습니다. 거의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임상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내가 한 진료에 대해 복기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가시고 나서 그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이 부분이 내가 좀 미흡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복귀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진료를 이 정도로 남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남겨서 나중에 블로그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진료를 했다라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찮지만 구내 사진, DSLR로 카메라도 찍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매일 블로그 글을 직접 업로드하는 치과는 어느 정도 진료
진료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치과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블로그를 보면은 그 치과에서 정말 자신이 있어 하는 진료 종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죠. 우리 음식점을 보더라도 정말 맛있는 시그니처에 대한 음식은 SNS나 이런 곳에 업로드도 많이 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하듯이 그 치과의 블로그를 보게 된다면, 아, 이 치과에서 이 치과 의사분이 자신 있어 하는 진료가 이것이고 이렇게 진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환자와 진단에서부터 치료 과정,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치과입니다. 일단 진단 과정에서 어디 치아, 어떤 치료, 어디 치아, 어떤 치료, 끝, 이게 아니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와 이 진료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개선될 수 있고 혹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것이 리스크 팩터인지 등 진단 과정에서 의사가 정말 최대한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치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장님이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 치과 의사로서의 패러다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받는 그런 의료의 결과, 즉 얼마나 진료가 잘 되었는지는 의료인의 실력 곱하기 의료인의 철학, 퍼스널리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의사의 실력을 0점에서 100점까지 만점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료인의 책임감이라던가 아니면 내 진료 철학이 얼마나 FM인지 등을 0에서 1점까지 만점으로 준다고 해서 어떤 의료인 A의 실력이 90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의료인이 책임감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진료에 있어서의 그런 엄격함이 기준이 높지가 않아서 1점 만점이 한 0.6점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의 결과는 90 곱하기 0.6은 54라는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료인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의료인 B의 실력은 75점이에요. 그런데 그 의료인은 책임감이 너무 뛰어나고 사명감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항상 진료를 할 때마다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의료인의 그런 퍼스널리티적인 점이 0.9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75 곱하기 0.9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 70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즉 의료인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무조건 맞지만, 그런 의료인의 책임감, 철학, 퍼스널리티적인 것도 의료의 결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료인의 면을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처음 진단하면서 소통하게 되는 것, 소통의 시작, 그리고 진료를 받아가면서 잘 되건 진료가 잘 되지 않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의료인들도 이 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하려는 의료인은 제가 봤을 때 책임감이 아주 강한 의료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치과에서 그냥 상담은 아예 의사가 아닌 이제 실장님이 해주시고 이런 치과보다는 직접 나서서 치과 의사가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곳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치과의 징표 중 하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치과 의사인 제가 봤을 때 같은 치과 의사로서 와, 이런 사람은 정말 믿고 내가 아파도 진료를 맡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치과, 그리고 치과 의사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지만 이런 특징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별로인 치과다라고는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아, 마침 내가 다니고 있는 치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정말 좋은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오케이다 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좋은 치과 선택해서 좋은 진료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